반갑습니다. AWS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오늘 둘째 날 오후 세션인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AWS가 몇 년 전만 해도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제조 산업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왜 필요하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최근 들어 그런 질문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열기와 또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제조 고객들의 AWS를 활용한 혁신 사례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먼저 제조 고객사에서 저희 AWS를 활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워크로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엔터프라이즈들이죠.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LS 글로벌에서 직접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조 산업은 지난 수년 동안 아주 극심한 경영 환경 변화를 겪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은 더 이상 단순 제품보다는 차별적인 경험을 원하시고요. 특히 B2B 고객사들은 토탈 솔루션을 원하십니다. 결국 제품의 고부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쟁 관점에서 보시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신생 대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IoT 등 기존 하드웨어 역량보다는 소프트웨어 역량에 근간을 한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이 새로운 차별화 요인으로 부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제조 고객사들께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희 AWS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강력한 이네이블러가 되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기 선투자가 필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대신 투자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시는 만큼만 내시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수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제공드리는 스케일러빌리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과거에는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렸습니다만 저희 AWS 환경에서는 수분 만에 수천 대의 서버를 동시에 구동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부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한 IT 또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글로벌 풋프린트를 활용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단 수분 만에 론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측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AWS 테크놀로지 스택 상단에 앞서 말씀드렸던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IoT 등 이머징 테크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많은 제조 고객사들께서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연간 매출 20조를 넘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면서 전 세계 어떤 기업보다도 보안 솔루션에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이 저희 AWS 서비스를 마음껏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제조 고객사는 물론이고 다양한 산업 내 리딩 엔터프라이즈들께서 저희 AW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워크로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밸류체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품 차별화, 제품의 고부가화를 위해서 주로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결합시키거나 보다 적극적인 플레이어들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생태계를 주도하는 데 저희 AWS를 활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두드러진 트렌드가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 혁신을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코어 워크로드였던 R&D, 생산 제조, SCM, ERP 등의 저희 AWS를 결합하면서 혁신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례는 어제 키노트에서도 공개되었던 전 세계 로봇 청소기 1위 업체인 아이로봇 사례입니다.
좌측 하단에 동그란 문바라는 아이로봇의 로봇 청소기가 보이실 텐데요. 이 문바가 청소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장착되어 있는 다수의 센서를 통해서 청소를 하면서 덱 내에 있는 공간 구조를 그려나갑니다. 이렇게 그려진 맵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덱 내에 안 계시더라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공간에 어디까지 청소를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AWS IoT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덱 내에 있는 다양한 스마트 가전, 예를 들어 TV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문바 로봇이 위치를 파악하고 연결함으로써 공간 컨텍스트를 활용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안방에 있다가 사람이 부엌으로 이동하면 이 사람이 뭘 먹으러 가거나 요리를 하러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TV 전원을 자동으로 오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방 A에 있다가 방 B로 가시면 보고 있었던 채널을 방 B에서 틀어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저희 AWS IoT 서비스와 함께 구축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다음 사례는 노키아 네트워크스 사례입니다. 기존 통신 사업자들이 커버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지라든지 아니면 고립된 공장 단지라든지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바다에 떠 있는 선박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노키아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LTE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솔루션에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 위의 화물 상태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 온도나 습도 같은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예를 들어 고기가 부패한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고기를 보내는 고객들한테 이 상태로는 고기가 제때 갈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라는 워닝 사인을 보내는 것들을 저희 AWS의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구현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로덕트 애저 플랫폼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례는 염기서열 분석 장비 업계에 인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일루미나라는 회사 사례입니다. 여러분 아마 게놈 프로젝트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한 사람 염기서열 분석하는데 13년이 걸렸고요. 비용은 3조가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시간이면 되고요. 그 다음 100만 원이면 한 사람 염기서열 분석 끝납니다. 이런 것들은 일루미나에서 자체 개발한 MPSS라고 하는 염기서열 분석의 병렬 처리 방식에다가 저희 AWS의 저렴하고 파워풀한 컴퓨팅 서비스가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 실선은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인데요. 무어의 법칙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비용당 퍼포먼스 혁신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을 갖게 되신 것 같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사례는 대만의 모바일 반도체 업체 미디어텍 사례입니다. 미디어텍은 IoT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단순 칩 제조를 넘어서 칩 애저 플랫폼 전략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텍은 칩을 개발한 다음에 보드도 자체 개발하고 여기에다가 저희 AWS IoT 서비스를 접목해서 다양한 디바이스, 또 다양한 센서 간,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간 연계를 할 수 있는 IoT 개발자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제 코어 워크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사례는 R&D 사례인데요. FPGA 1위 업체 자이링스 사례입니다. FPGA라는 반도체는 처음 출시됐을 때 기능이 픽스되어 있지 않습니다. 칩과 소프트웨어를 고객사에 동시에 보내서 고객들이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면 그때 이제 칩이 픽스되는 아주 특수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리그레션 테스트를 할 때 온프레미스 환경의 제약 때문에 시뮬레이션 타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AWS의 HPC 솔루션을 활용하셔서 타임 투 마켓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셨고요.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AWS HPC 활용을 하셔서 R&D 스피드를 향상을 하셨고 혁신적인 FPGA 제품을 개발하셨고요. 이 칩이 저희 HPC 솔루션에 자주 활용되는 F 인스턴스에 탑재가 됩니다. 결국은 탑재된 인스턴스를 통해서 저희 또 HPC 솔루션을 혁신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양사가 서로 상호 혁신할 수 있는 선순환 구리를 구축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D 사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례는 자동차 업계에서 전통적인 티어1 리더인 덴소 사례인데요. 덴소가 작년 11월 저희 리인벤트에서 직접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덴소는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마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V2X 통신이라거나 이런 클라우드와의 접목이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스 솔루션을 할 때 세 가지 챌린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터널 같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런 자율주행이 오프라인 상태가 돼서 실수가 발생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워낙 민감한 솔루션이다 보니까 실시간 프로세싱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계속 진화시켜야 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혁신하고 이것들을 여러 대 차량에다가 이 혁신형 소프트웨어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편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챌린지를 저희 AWS의 엣지 컴퓨팅 솔루션으로 모두 해결하셨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모델링은 저희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여기서 완성된 모델을 저희 그린그래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덴소의 장비로 로컬로 내려서 성공적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신 겁니다. 다음은 생산 제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니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또 스마트 TV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영상기기 또 시모스 이미지 센서와 같은 반도체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만듭니다. 이런 것들의 커스터마이즈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소니에게 챌린지한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공장 플로어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로컬에서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 프로세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AWS와 함께 해결을 하셨는데요.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머신러닝 서비스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셨고요. 또한 개발된 모델을 앞서 소개드렸던 그린그래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소니의 디바이스로 내려서 공장 플로어에서 아노말리 디텍션,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등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제품에 적용하셨는지는 발표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소니의 다양한 제품과 장비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생산 제조 사례입니다. 보시는 사례는 호주 최대 LNG 생산업체인 우드사이드 사례인데요. 여러분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품 그림이 있죠. 아마도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맥주 급하게 따르다 거품 생겨서 선배님들한테 혼난 기억 있으실 겁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LNG를 생산할 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포밍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런 포밍 때문에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체 사이트가 클로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드사이드가 저희 AWS에게 의뢰를 하셨고요. 저희 AWS는 먼저 만개 센서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저희가 포밍이 언제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는 모델을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고요.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20만 개의 센서, 6천 개의 모델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셨습니다. 우드사이드는 포밍 예측에 그치지 않고 포밍에 의해서 주요 장비가 언제 고장이 날지를 예측을 해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적용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한 개 사이트에 적용을 하셨습니다만 글로벌리 온쇼어, 오프쇼어 5개의 사이트까지 현재 확대 적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SCM 사례인데요. 다름 아닌 저희 아마존닷컴 사례입니다. 저희 아마존 프레시라는 서비스 잘 아실 텐데요. 미국 같은 대륙에 4시간 내에 신선 과일과 야채를 배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미리 갖다 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서비스고요. 저희 이런 디맨드 포캐스트에 저희 AWS의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딸기의 색깔 분포를 이미지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시켜서 딸기의 당도 그리고 유효기간 등 품질 관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서 저희 키바 로봇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동 속도를 최적화하는데도
저희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저희 SCM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AWS도 여러분 제조기업들처럼 많은 투자를 하고 투자 리스크를 떠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저희가 대신 투자를 해드리기 때문이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별 클라우드 수요에 대한 예측도 자체적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RP 사례입니다. GE는 34개 데이터 센터 중 30개 데이터 센터에 있는 9,000개 워크로드를 저희 AWS 환경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9,000개 중 300개가 ERP입니다. GE의 ERP 이전 전략은 3단계입니다. 먼저 스몰 사이즈 ERP는 작년 4월에 GE 파워에서 성공적으로 저희 AWS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레슨스 런들을 바탕으로 현재 미드 사이즈 ERP를 이전을 하고 있고요. 라지 사이즈 ERP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어 ERP는 아직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습니다만 코어 ERP를 둘러싼 PLM 등 분석계는 이미 저희 AWS 환경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GE는 이런 ERP 이전에 대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밝히셨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재고 최적화를 위해서입니다. GE는 아시는 것처럼 프리딕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에셋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즉 핵심 장비, 핵심 부품들이 언제 고장 날지를 예측을 하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에 기반해서 핵심 부품의 고장 시점, 그 다음에 그런 부품들의 카운팅을 통해서 재고 관리하실 때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나 이런 단순 수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석 결과를 결합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오퍼레이션 싱글 뷰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제조업들의 꿈이 베스트 프랙티스 공장의 높은 수율을 나머지 공장에도 똑같이 맞춰서 상향 평준화시키는 걸 겁니다. GE는 이런 이상적인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ERP 데이터와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PLM, 또 제조 공정, 심지어 사람들의 작업 일지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해서 베스트 프랙티스 공장과 나머지 공장 간의 갭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자 ERP를 이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저희 국내 고객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미의 정수를 세계 전파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번에는 저희 클라우드에서 글로벌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황태진 부장님을 큰 박수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모레퍼시픽 정보전략팀에서 인프라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황태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본행사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디지털 영업 플랫폼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모레퍼시픽은 70여 년의 역사 동안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소명을 가지고 아시안 뷰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뷰티 컴퍼니입니다.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뷰티 시장은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고객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구매 패턴을 갖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출현하였고 옴니채널, 온오프라인의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한 옴니채널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IT 서비스와 뷰티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간계 영업 시스템을 클라우드상에서 새롭게 구축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하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디지털 영업 플랫폼은 모바일 퍼스트, 애자일 어프로치,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세 가지 전략 하에 구축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8개 공통 플랫폼과 40여 개의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축하고 3,000여 개 매장 판매 시스템과 연결할 것입니다. 플랫폼 간의 모든 소통은 API 호출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CI 환경을 구현하여서 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런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발 운영에서부터 고객 경험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영업 시스템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에 앞서 저희는 크게 4가지 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자일하고 데브옵스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용 RDB 엔진이 갖고 있는 제약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WS 제공하고 있는 6개의 DB 엔진 중 PGSQL을 사용하였고 NoSQL DB로 DynamoDB를 선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공유보다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클라우드에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몸소 겪었던 경험, 레슨즈 런드 3가지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애자일에 익숙해지기입니다. 전통적인 구축 방법과 달리 클라우드 상에서 아키텍처 변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들고 부수되 빨리 만들고 빨리 부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항상 열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아키텍처의 자유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설계 이후 구축 단계에서 2차례 아키텍처의 변경을 이루었습니다. 초기 설계 시 플랫폼 서비스별로 VPC를 분리하였으나 VPC 피어링 및 라우트 테이블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계정별 원 VPC 서브넷으로 플랫폼과 서비스를 분리하였고요. 쉐어드 어카운트의 플락시 서버를 통한 트래픽 통제 구조 이슈가 발생해서 플락시 서버를 제거하고 VPC에서 대내외로를 직접 연결하도록 아키텍처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직관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아키텍처의 변경이 어플리케이션 팀의 개발 일정에 영향 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즉 설계 후 실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이슈들에 대해서 리얼타임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에 맞춰 생각하기입니다. 저희의 디지털 영업 플랫폼은 표준화와 공통화를 지향하여 시스템을 플랫폼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플랫폼인 기존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와 새롭게 런칭되는 AWS의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사이에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디지털 영업 플랫폼은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과 판매 플랫폼을 기반으로 판매 시스템과 새롭게 신규로 런칭되는 모를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와 AWS를 DX로 연결하였고 클라우드 운영 조직과 기존의 데이터 센터 운영 조직의 연계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거버넌스 수립에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문법에 맞춰 구현하기입니다. 온프라미스의 아키텍처에 익숙하기 때문에 막상 클라우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기존에 익숙한 방식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구현 가능한 서비스는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미를 적용하고 오토 스케일링의 장점을 온전히 유지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고 블록과 같이 수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한 API 게이트웨이, 모바일 인증을 위한 코그니토, 코드 커밋과 코드 디플로이를 통한 CI 환경의 구현, PGSQL과 아파치, 톰캣 등의 오픈소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 실제 대부분의 EC2는 아마존 리눅스를 기반으로 구현하여 아미를 쉽게 생성하고 오토 스케일링 적용에도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온프라미스에서 구현했던 방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에 적합한 문법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미 일부 업무에 적용되어 구현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아모레퍼시픽의 예쁘게 4월 이벤트 사이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쁘게 4월은 아모레퍼시픽의 전 브랜드가 참여하는 최초의 대국민 대규모 이벤트입니다.
4월 1일부터 한 달간 크게 4가지 형식의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되며 이 중에는 선착순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이벤트는 인프라 측면에서는 매우 리스크가 큰 이벤트입니다. 수십만 명의 접속자들의 수많은 리퀘스트를 받아들여서 수초 안에 당첨자를 가려내는 선착순 이벤트를 저희는 이미 AWS상에 구현하였고 이벤트 첫 주 최대 22만 TPS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선착순 이벤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에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저니, 즉 여정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여정에는 함께할 좋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이 순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여정을 AWS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례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GE 사례 소개드렸는데요. 미국에 GE가 있다면 한국에는 LS 그룹이 있습니다. 이 LS 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선봉대장 역할을 하고 계신 LS 글로벌의 김택현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LS 글로벌에서 클라우드 사업팀을 맡고 있는 김택현입니다. 오늘 제가 사례를 소개 하나 드릴 건데요. 그 사례는 저희 S4 하나를 아마존 클라우드상에 마이그레이션한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달드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SAP 같은 기관계 시스템을 그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건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사항들 그리고 정량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먼저 그 LS 그룹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LS 그룹은 지난 2003년도에 LG 그룹에서 분사를 하였고요. 200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전기전자, 그다음에 소재, 부품, 에너지 관련업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B2B 기업이고요. 계열사 수는 총 45개사입니다. 주요 계열사는 전선, 산전, 동재련, 엠트론, 그리고 에너지 기업인 예스코와 이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 제가 소속돼 있는 LS 글로벌은 그룹의 IT 및 그 유통회사고요. 그 주요 사업으로는 IT 서비스와 비철금속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IT 사업 영역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그룹 IT사답게 그 시스템 통합 그리고 SAP 또는 오라클 ERP에 대해서 컨설팅과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프라 서비스와 ITO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DT 과제, DT 과제들이 아마 기업별로 많이 수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저희가 빅데이터 사업부와 클라우드 사업부를 신설을 했고요. 지금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아마존으로부터 컨설팅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이나 전략 수립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등 이러한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디지털 타임즈에 나온 기사고요. 그 SAP S4HANA 온 AWS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 기사입니다. 그 노란색 글씨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AWS 클라우드에서 인메모리 기반의 S4HANA 1610 버전을 구축한 사례다. 이 기사는 그 네이버에서 LS 글로벌 그리고 SAP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수많은 기사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그 SAP라는 기관계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즉 퍼블릭 클라우드냐, 온프라미스냐, 클라우드냐. 근데 의외로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선 TCO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비용은 약 30%가 절감이 됐고요. 운영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연한 증설이 가능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SAP 같은 경우는 인메모리 기반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메모리가 풀 찼을 때는 즉각적인 증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자를 선택할 것인가?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그 경쟁사인 M사 거기 M사는 그 국내 리전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SAP로부터 서티파이드 된 인스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민했던 거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였습니다. 물론 이 SAP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거기 때문에 SAP적인 역량이 좀 더 중요했고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SVM 툴을 이용한다든지 또 피오리 같은 그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뭐 구축,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그 역량이 좀 필요했는데 그러한 점은 SAP 코리아를 통해서 저희가 그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요. 아마존 이아스 부분에서는 아마존 코리아 SA 분들 통해서 어떠한 타입의 인스턴트를 사용하고 어떠한 네트워크로 구성해야 되는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아키텍처고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우선 서울 리전에 구축을 했고요. 개발 인스턴스 하나와 운영 인스턴스를 두었습니다. 운영 인스턴스는 저희가 별도로 이중화로 구축하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운타임을 허용하는 그런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계 시스템인 MES나 어떤 다수의 레갈 시스템을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ERP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일로 구성을 했고요. 물론 그 구축할 때 고려는 했습니다. 뭐 OS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이중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EBS 볼륨을 디태치 어태치해서 이중화한다든지 뭐 그런 걸 했지만 실제로 구축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존의 관리 위한 인스턴스를 하나 두었고요. 사용자들은 그 전용선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까지 접속을 하고요. 그 데이터 센터와 서울 리전 간 그 VPN으로 이중화를 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SAP 같은 기관계 시스템을 그 VPN 상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7월에 오픈을 했고요. 약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그 장애나 어떤 문제점으로 이슈화된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입 효과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 비용인데요. 자원 비용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30%가 절감이 됐습니다. 운영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인프라 구축 기간은 아마존으로 했을 때 2.5주가 소요됐는데요. 그 온프라미스로 저희가 산정했을 때는 저희가 7주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7주에서 2.5주로 줄었으니 이건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스템 활용 측면입니다. 30% 시간이 단축이 됐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그 아마존이라는 것보다는 SAP 인메모리 기반 DB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대응인데요. 저희가 온프라미스로 산정을 했을 때는 총 6시간을 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파트를 수급해야 되고 그리고 파트 딜리버리 그리고 온사이트에서 장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한 6시간으로 산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아마존으로 구축이 되면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또 장애 테스트를 하면서 약 10분대로 장애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그 S4 하나를 그 아마존 클라우드 상에 국내 최초로 마이그레이션한 사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정량적으로 어떤 도입 효과를 받는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생한 사례 공유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많은 사례들 보셨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많은 이제 제조 또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Y보다는 What과 How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특히 제조 또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강점인 많은 경험과 규모의 경제에다가 스타트업의 스피드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 사이클을 단축시키고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위에 저희 AWS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많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세션을 포함해서 많은 세션들의 동영상과 발표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세션들도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